자, 오늘 오전에 정부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국립현충원에 몰렸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인데요. 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특검의 국민의힘 조사를 두고 고성이 오늘 오갔었는데 이런 모습을 글쎄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이었죠. 광복절에 조국 전 대표가 특별 사면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 사면. 자,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 특별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막상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 여권 내에서 잠재적인 대선 주자가 다시 나타난 셈이고, 또 한 가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렇게 되면 이 여권 내의 이 선거 결과도 속칭 나눠 먹게 되는 거고 뺏기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지만 이제 사면이 됐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좀 당내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져야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이제 운이 나오는 것도 짚어주신 맥락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은 정무적인 고려가 이제 많이 개입됐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이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종교계에서 계속해서 사면 복권을 이제 청하면서 명분이 좀 쌓인 측면, 그리고 언젠가는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선거 앞둔 내년도 3.1절 특사나 아니면 그 전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가면 더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이제 단행하는 것으로 결단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천명하고 있듯이 본인이 선출직으로서 국민들 선택을, 지금 비판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받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서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려를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 혹시 지지율을 걱정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추세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51.1%로 2주 연속 하락한 추세를 나타냈죠.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44.5%로 무려 40%를 또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요, 민주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39.9%로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36.7%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요,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층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면도 하고 이런 대로 강행한 결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주 만에 12포인트 대폭 하락을 하고 부정평가의 사회에는 8.15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같은 파렴치범을 특별 사면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층이 원하는 대로 강행 폭주만 고집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냉엄한 평가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표리부동한 위선을 반복한다면 이번 여론조사가 지지율 대폭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를 크게 벌리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자, 이건요.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 하락엔 물론 다른 요인들도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겠지만 지금 먼저 번뜩 떠오르는 거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에서도 1위가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1위가 조국 윤미향 사면이었고요. 그 이전에 증권 관련해서 증세 확충, 증권의 어떤 세수 확충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실망, 그 다음에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여기에 조국 사면이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호재가 3개씩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그랬죠. 지원금 나눠주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다이아몬드 연일 지금 굉장히 크게 네. 문제가 생기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막장 네. 경쟁, 이런 내부 갈등. 내부 네. 갈등,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아까 3가지 요인에,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그 표현들, 네. 사람 운운한 표현들, 집권 여당 대표라면 넓게 포용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박덕흠무한 표현들이 좀 오만하게 보였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뭔가 지금 전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당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당 얘기를 하면은 다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이 광복절 특사, 이게 과연 가장 이 여론에 영향을 끼친 건지. 일단 조국 전 대표는 정치를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하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없죠.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저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고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너무 성급한 얘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되는 걸 제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죠. 총선 경우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택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그다음에 모든 초점은 국민의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완전히 사면 그리고 복권이 됐죠. 정상적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오늘 이 국립현충원에도 조국 전 대표 정치인들 모이는 자리에 함께 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모일 예정인가요? 자,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짚어봤죠.